대한민국의 청춘인,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우리 공화당은 뛰어갈 건데요. 20대 후보, 20대 대선 후보 조원진에게 묻는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을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연은 우리 공화당 조원진 후보님의 지지자들 혹은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 위주에서 사연을 받았고, 그 받은 사연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연을 몇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원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이자 우리 공화당 당원입니다. 최근 아들 녀석이 던진 말 한마디에 충격에 빠져있던 차에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의 청춘들 문제 그 자체라는 생각에 한번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아들 녀석은 90년생, 올해로 32살입니다. 남들은 힘들다던 입시도 한 번에 인서울, 취업도 대기업에 떡하니 붙어버린 이 시대의 진정한 효자죠. 얼마 전 그런 아들 녀석이 추석 때 내려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휴가까지 내고 내려온 것입니다. 평소에 엄살 한번 부리지 않고 항상 제 일을 묵묵히 잘 해내던 녀석이기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겼나 느낌이 바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 녀석이 제게 내뱉은 말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충격을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혼 선언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요즘 세상에 물가며 집값이며 지금 서울에서 제 한 몸 건사하기 힘들다고 자신은 자식에게 자기와 같은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고 결혼을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받은 거 없고 배운 거 없어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고, 그리고 제 자식에게만큼은 저와 같은 가난을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 처절하게 살아왔습니다. 오냐오냐 키우진 않았어도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고,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결혼을 위한 작은 목돈도 그리고 스스로의 노후도 어느 정도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젊었을 적 저와 같은 고민으로 결혼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 제 엄마 먼저 보내고 혼자 외롭게 큰 녀석인데 남은 인생도 쓸쓸히 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아들의 말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 말도 설득하지 못한 채 아들을 올려보내고 며칠째 일도 밥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어줍잖은 설득을 해줄 수도 없었고 무조건적인 이해도 해줄 수 없는 제 입장이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이 아이에게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 수년간 불의에 맞서 불가능한 투쟁을 이어오신 조원진 대표님이라면 세상이 말하는 바와는 조금 다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고민을 한번 보내봅니다. 조원진 대표님, 저는 아버지로서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한번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누님. 굉장히 젊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고 시골 갔다 왔다. 산청에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선배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실질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은 이 당사자 간의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 당사자 간의 사랑과 또 가족 간의 동의 혹은 사회적인 환경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저도 돈이 없어서 서울서 월세 자취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젊은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막막하네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청년들의 고통을 3포 세대에서 지금 5포 세대까지 했잖아요. 이 고통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가? 기득권 지식인들은 혹은 기득권 정치인들, 정당들은 또 기득권의 민주노총들은 우리 젊은 이분들의 비혼 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무거운 마음을 가집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12년 했던 사람으로 또 사연을 주신 그분하고 저랑 나이가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자제분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아버님의 마음은 아마 찢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이 결혼을 전제로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 결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이러한 나라나 이러한 기성세대들은 대단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민주노총은 고용세습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의 고용세습을 하는 기업이 박근혜 정부 때 131개의 기업이 있었다면은 그 당시에 20개 기업 빼고 다 고용세습을 다 철폐해봤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금 130개 플러스 훨씬 많은 고용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과급 정년 연장을 2년 할 때 이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은 우리 젊은이들의 이 일자리가 반토막이 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3개월 만에 성과급 폐지했어요. 소위 말하는 청년 일자리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 8천 명 늘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 17만 8천 명,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1.5배 많고 영국보다 우리나라가 공무원이 2배가 많습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그런데 공무원 17만 8천 명을 늘리겠다 해가지고 임시방편적으로 청년 일자리, 여기 예산을 투입하는 청년 일자리를 늘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성장의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공무원 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청년들한테 또 가슴 아프게 속인 겁니다. 공무원 17만 8천 명 늘리면요, 공무원 기간 따져서 보면은 330조 더 갑니다. 한 가구에 5천만 원 정도가 공무원 17만 8천 명 늘리는데 들어간다 보시면 되거든요. 오히려 그런 상황보다는 지금의 어려운 청년들이 가야 될 그러한 일자리, 돈으로 포퓰리즘, 돈으로 임시 일자리가 아니라 장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위드 코로나 하지 않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창업하는 젊은이들 되게 많아졌는데 이 창업 젊은이들도 거의 도산하는 상태가 왔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 속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어떠한 일자리를 줄 것인가. 지금 30대 일자리가 반토막 났어요. 정년 2년 연장하면은 신입 사원들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좌파 정권은 젊은이들한테 듣기 좋은 얘기만 하지 실질적인 청년의 일자리를 위한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오늘 질문하신 저와 비슷한 연배 되시는 분, 또 아드님에 대한 비혼 선언에 대한 아픔이지만은 답이 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 답을 위해서 바꿀 거를 바꿔가면서 바꿔야 된다. 기득권층, 소위 말하는 가진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의 약 20%, 상위 20%는 가만히 놔둬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50에서 나머지 80%까지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50%이어야 되는 많은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20%는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은 삶이 영위가 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20에서 30%, 나머지 한 30%는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그분들을 사다리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집을 살 수 있는 희망도 사라지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그 희망도 없어지고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나라의 정책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정책은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일자리를 찾아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정책적인 부분으로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특권층에 의한 일자리 세습은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일자리 세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제 적폐 세력이지 그들이 참 노동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앞으로 모든 기준을 청년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뽑을 거냐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부분에 모든 정책의 기준을 두고 가야 된다. 젊은 세대들이 희망이 없는 나라, 미래가 없는 나라, 오늘 사연 주신 분 같이 그 비혼을 선언하는 이러한 나라, 이 나라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맞는 나라가 아닙니다. 젊은이가 월급을 얼마를 받더라도 나름대로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으로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좌파 정권 돌아서 소위 말하는 젊은이들이 돈을 가지지 않지만은 그래도 계층을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것이 부동산 문제고 고용세습 문제고 민노총의 악행 문제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이러한 고용세습이나 공정한 경쟁을 폐해시키는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의 이 정책을 뒤집어 엎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아마 많은 젊은이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공감과 답변을 주신 조원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을 보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연은 당사자 본인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6살, 군대 전역한 지 2년 조금 넘은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현재는 당연하게도 누구나 하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준생이라면 누구나 겪게 된다는 자소서의 늪에 유독 심하게 빠져 인생의 갈피를 완전히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제 인생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정말 지독하기도 평범하고 또 적당한 인생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삐딱선 한번 타본 적 없고 공부도 적당히 노는 것도 적당히 하다가 남들 가서 군대 갔다 오고 저녁 이후에는 학점 관리 좀 해야겠다 싶어서 하면서 처음으로 뭔가 나름 열심히 하면서 공부해서 2년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자소서를 쓰고자 하니까 무엇 하나 특별하지도 않은 제 인생 그 자체에 문득 회의감이 납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나는 왜 꿈이 없지? 이러면서 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이대로 물 흘러가는 것처럼 남들 취직할 때 또 취직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없을 젊은 지금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부딪혀보는 게 맞는 건지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 그래도 역대급 취업난에 모두가 허덕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취직해야 되는 적기에 배부른 고민으로 무지개를 잡으려는 뜬구름을 잡는 사람처럼 현실을 보지 못하고 이상을 쫓는 것만 아닌지 이게 고민인데 평소 멋있다고 생각하던 상남자 조원진이라면 뭔가 시원한 해답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조원진 대표님, 저는 조원진 대표님이 저의 얼굴도 잘 모를 정도로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한번 집회도 제대로 나가지 않고 응원 보내던 청년인데 저같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많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라며 이 기회를 빌려서 파이팅 한번 드려봅니다. 화이팅! 지금 질문 주신 분하고 우리 아들, 제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요.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한두 살 차이 나는데 제 아들이 이 군대 102조 일빵빵 보병 중에서 유탄 발사기 하는 그
보병에 이제 말년 휴가를 나와 있고 곧 제대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이제 제대하면은 복학해서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자발적으로 직장 아닌 다른 삶을 어떻게 갈 거냐, 군대에서 많이 고민을 했다. 아버지보다는 되게 잘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국회의원을 12년 했지만은 재산이 없습니다. 제가 재산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뭐 집 한 채, 그것도 대구에 집 한 채 있는 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는 그랬어요.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재산을 못 물려주는데 그 대신에 우리 이 젊은 친구들 들으면 화내겠지만은, 야, 네가 할 길은 네가 좀 개척하는 게 좋겠다. 아빠가 우리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튼 이 아빠가 깨끗한 정치인이었다. 또 여러 가지 구설이 따르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었다는 명예는 넘겨줄 수 있어도 재산은 못 넘겨준다 이랬더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도 불만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다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청년들이, 저희 세대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기업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지금의 청년 세대를 보면 참 힘들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편으로 보면은 자제분들한테 혹은 여기 계신 분들 친구들한테 많은 얘기들을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국가로 보면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예요.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갈 길을 갈 수가 있지만은, 어렵게 생활하고 어렵게 대학을 다니고 또 어렵게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스펙 사락해가지고 대학마다 엄청난 수십 개의 스펙을 쌓았는데 그 스펙이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연줄 타고 가는 그러한 인사, 또 아버지 잘 만나서 가는 그러한 직장, 또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그런 직장이 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공정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면은 그러한 많은 폐해들이 없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선 정치인부터 깨끗해야 되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의 박탈감은 그냥 친구들끼리의 그러한 경쟁에서의 박탈감도 있지만은,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 50억 100억의 얘기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이 사회에 대한 박탈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인들, 또 가진 분들, 또 정치하는 기득권 세력들, 이 세력들이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된다. 그 기득권 세력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렇게 계속 나가면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국가는 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사회 분위기는 열심히 한 평범한 젊은이가 직장도 다니고 또 돈도 벌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나라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나라는 이제 정말 부정부패하고 관련된 정치인들은 정치 제발 좀 그만둬라. 그리고 일반 90%의 국민들이, 99%죠. 국민들이 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 이러한 국민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의무를 팽개치고
자기 사리사욕이나 자기 가족들의 명예만을 위한 그러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과 저 조원진은 아무튼 부패 정치인, 부패 정당, 부패 정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뿐만 아니라 기회도 공정하게 가는 겁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부패스러운 정치인들, 이제 기득권에 앉아있는 웰빙 정당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서울시 대한민국의 수도의 시장이 성폭행, 성 문제로 자살했잖아요. 부산 제2도시의 시장도 성 문제 때문에 했더니 치매 걸렸다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모든 말을 하다시피 했던 안희정이도 성 문제로 감옥 갔잖아요. 이렇게 성 문제 때문에 감옥 갔는 광역단체장들이 줄줄이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다시 잡겠다 하니까 그것도 참 한심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라는 데가 그러한 이 부패, 그 다음에 부도덕한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다시 잡겠다는 생각을 만들어준 것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부패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기득권에 안주하고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나 젊은이들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고개 돌리지 않고 자기들 기득권만 챙기는 이러한 나라부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젊은이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 형수한테 이로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는 욕쟁이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이 김여정이한테 무시당하는 국격과 국민들의 품격이 떨어졌는데 요즘 이재명이가 했던 그 욕설이나 홍준표가 떠들고 있는 그 무식함, 국민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젊은이들이 볼 때 뭐라고 보겠어요? 배은망덕이라는 거 알죠? 배은망덕.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배은망덕. 은혜를 배신하면은 망덕, 덕이 깨진다는 겁니다. 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배신한 자들이 덕이 사라지지 않고 뭔가 해보겠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정의롭고 진실되고 부패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를 원하면은 부패 정치인부터 끌어냅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말로는 청년 얘기하던 그러한 좌파들한테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국회의원 12년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제 재산은 왜 자꾸 줄어들죠? 집이 대구에 있는데 뭐 30몇 평인가? 뭐 잘은 몰라겠어요. 뭐 크게 크지 않는 아파트에 뭐 대출금 빼면은 한 30% 남아있는 그 아파트에 살면서도 저는 제 목소리 다 내거든요. 아니 현직의 조원진이가 우리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서울에 전셋값 얻을 수 없어서 월세 살고 있고 자치를 15년 동안 자치하고 있다 하면 믿어주겠습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희망을 잃지 말자. 그래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정치하는 사람이 또 저 조원진이 더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께 또 사연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 옆에서 이 꼬마애들이 이 꽃을 주고 싶다고 옆에서 쭈뼛쭈뼛 계속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거를 이게 충분히 하라고 말 한마디 한번 해볼래요? 조원조 할아버지 힘내세요. 할아버지네요, 할아버지. 오늘 분위기가 갑자기 좀 많이 유연해진 것 같습니다. 원래 준비된 사연이 4개, 총 2개 정도가 더 남아있는데, 사실은 이 현장의 분위기가 달궈지기 전에 사연으로 달군 거고, 사실은 이 현장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직문즉답,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 조원진에게 묻는다. 내가 고민 있는 거, 청춘의 고민이 이런 거다. 내가 고민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좀 부끄럽더라도 당당하게 한번 손을 들고 나와주시면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 시간이 질문이 없으면 또 다시 사연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정말 고민이 있다, 좀 이 인생의 경험이 있는 선배한테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정치인한테 뭔가 이거 어떻게 해결 제시를 해줄 수 있는가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지 혹시 한번 전화하실 분 없을까요? 직문즉답 하실 분 혹시 저기 지금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릴 테니까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채훈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 영등포에 거주하고 있고요. 30대 후반에 사실 그 결혼 정년기가 지난 여성 청년입니다. 사실 요즘 굉장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서민, 중산층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사태가 최대 피해자가 자영업자 그리고 우리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고위공무원들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월급을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일부를 우리 자영업자분들과 서민분들에게 기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의료진 여러분들을 굉장히 배제하고 있거든요. 의료진 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정책,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백신 패스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사실 백신 맞고 나서 요즘 유튜브 보면 2차까지 맞았는데도 확진자가 됐어요. 이런 청년들 브이로그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지인분 중에서도 50대 여성분이 2차 백신까지 맞으시고 계속해서 마른 기침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사망하시는 일도 있었고, 생리가 멈춘다거나 하열이 있다거나 이런 백신 부작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대권 주자들이 지금 대부분 부동산 정책, 청년들이 솔직히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꿈도 꿀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정치인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보고 있는 자영업자 혹은 서민들에게 급여나 이런 거에 대한 기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간단한 의견도 주셨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이거 맞아야 되는지와 여러 가지 청년들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께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질문이 많은 것은 테스트하는데 아무튼 이 기득권 세력 안에 국회의원도 들어가잖아요. 저도 국회의원을 3선 12년 동안 했던 사람인데 국회의원이 숫자가 많다 적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국회의원 숫자를 300명에서 한 200명 정도 줄이고
또 비례대표 지역구 100명, 비례대표 100명 뭐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부의 평등이 힘들죠. 부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가진 자들의 생각이 정말 자기들이 너무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부모 잘 만나서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잘 만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단지 하나 가진 자들의 행동이나 생각이 좀 바뀌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드 코로나 문제는 실질적으로 백신이 나올 때하고 백신이 나오지 않을 때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상으로 하루에 150만 명의 백신을 맞힐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실질적으로 백신 수급만 제대로 됐으면은 우리가 2달 만에 백신 1차 접종, 석 달 만에 백신 2차 접종이 다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백신 수급 실패입니다. 또 문재인 정권이 초창기에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사들이 중국인 출입 금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홍콩과 대만은 중국과 가장 접촉이 많은 나라인데도 왜 이러한 중국 폐렴이 많이 걸리지 않았느냐. 초창기부터 항공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인들에 대한 홍콩이나 대만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백신이 확산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 백신 방역의 실패를 자영업자들한테 다 넘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지금 우리 공화당은 이미 자영업자 분들의 이 인내의 한계점이 왔다. 또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자영업을 정말 오늘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은데, 만약에 자영업을 그만두는 순간에 은행 대출 요구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파산하고 가정은 파괴되고 우리 자영업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태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백신 수급이 어느 정도 뭐 정부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이 백신 수급 실패는 대한민국의 역적입니다. 수많은 우리 자영업자와 활동을 해야 되는 이 생산 기능을 갖고 있는 생산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위축돼 버린 나라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도 K방역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이제는 방역 자체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달 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백신 수급을 빨리 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지만은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상인분들이 죽음으로 몰리는 그것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위드 코로나, 자영업자는 살고 싶다는 저런 현수막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러한 어려운 결정을 한 것도 중산층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대한민국을 바치고 있는 중산층들입니다. 이 중산층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자영업자 살리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희망배달 재래시장 장보기를 59차까지 했어요. 시장에 가보시면은 그분들의 절규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정부가 또 2주 연장 좀 하지 말고 과감하게 위드 코로나를 풀어라. 이제
방역을 1년 8개월 동안 국민들이 방역을 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같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얼마나 철저하게 마스크를 씁니까? 이제는 국민을 믿고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무너지는 자영업자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 주택의 문제, 특히 젊은 층의 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의해서 집을 가져야 되겠다는 일반 소시민들의 꿈이 젊은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3040 세대들의 꿈이 무너졌습니다. 좌파 정권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가 같은 등식이 되어버렸어요. 반드시 오른다. 좌파 정권이 그렇게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수십 번의 부동산 대책을 세웠지만은 시장과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망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울만 보더라도 부동산이 1.5배 뛰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정상적인 월급을 받아서 서울 경기 지역에 집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졌어요. 이만큼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소시민들의 희망을 꺾어버린 정권이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좌파 정권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말로만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젊은이들의 희망을 완전히 직장의 희망, 결혼의 희망, 또 집 마련의 희망, 교육의 희망을 송두리째 뺏은 이 좌파 정권, 또 하나는 양심조차도 내로남불해버리는 그러한 좌파 정권에 이제 속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시민들을 위해서, 평범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잘 국민들께서 이제 판단해서 잘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질문이 많았어서 누락됐던 거 두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짚으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워낙 심각해지면서 의료 종사자들이 지금 인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혔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정책적인 해결 방안을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지 하나 여쭤봐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백신 부작용 때문에 개인적으로 맞는 게 너무 두려운데 이제 백신 패스 같은 완전 강제적인 사회적인 압박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개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혹은 어떻게 개개인들이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백신 패스 부분은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잖아요. 국민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은, 지금 코로나의 최대의 잘못은 문재인 정권이에요. 백신 수급 실패, 케이프 방역, 뻥방역 실패. 그런데 그것을 모든 책임을 국민한테 떠넘기고 이제 백신의 부작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저는 백신을 1, 2차 다 맞았습니다만은 체질에 따라서 백신을 못 맞는 분도 있잖아요. 지금 많은 1차 백신 안 맞은 30%는 거의 체질적으로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본인의 마음적으로 맞을 수 없는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차별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문재인 정권은 아무튼 전문가들의 얘기는 뭐라 그러죠? 계모같이 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원전 문제도 전기값 안 오른다고 그렇게 거짓말 하다가, 아니 원전 폐기되면 전기값 오른다는 것은 삼척동까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전기값 슬쩍 이제 정권 말 되니까 올리기 시작하고 전력 관련되는 공기업들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력 관련 공기업들이 실패와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고, 원전 전문가들이 절대로 원전 폐기하면 안 된다 했는데도 원전 폐기, 영화 보고 폐기시켰다는 그런 얼토당토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게 문재인 바보 정권이에요. 지금 의료진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방역에 봉사하시는 의료진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런데 뒤로는 의료진들을 차별화하고 있잖아요. 전문가 말씀 듣지 않고 전문 의사들 말씀 안 듣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백신 수급할 수 있는데도 수급 안 하고 위드 코로나 풀 수 있는데도 풀지 않고 자기들만 살아남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사하는 분들도 기분이 나야 봉사하잖아요. 이제는 그러한 몰상식적인 전문가들을 말을 듣지 않는 이러한 문재인 정권과 같은 이 까꾸로가는 정권,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정권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세계 어디를 나가도 대한민국 국민처럼 마스크를 잘 쓰는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코로나를 이만큼 대처해온 것은 문재인의 자화자찬 K방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선진 시민의식이었다는 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 다음에 의료진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한번 같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그래도 오늘 질문주 딱 하나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한 분 정도는 더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 바로 옆에서 아까부터 하려고 사실은 벼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본인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하면 대선 출마자인데 지금 요거 하고 가면 되나? 청년 홍성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정치교체, 정당교체 이런 구호들 내건 줄로 아는데 이 나라 정치 역사를 보면 그 박찬종의 뭐 신정치 개혁당, 또 뭐 안철수의 새정치, 또 반기문도 이제 정치교체 이런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떤 건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또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당도 이번에 정치교체, 정당교체, 뭐 정치개혁 이런 화두를 던졌는데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이전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내걸었던 새정치나 정치개혁과 지금 우리 공화당이 내건 이 정당개혁, 정치개혁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끼리는 이제 우리가 뭐 정치개혁이 어떻고 그런 걸 다 알지만은 청년들에게 기존의 안철수 새정치와 우리 공화당의 현재 이 정치 교체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우선 저희들이 정치혁명을 하자 이렇게 이번에는 정권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정치교체도 완샷으로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치교체의 첫 번째는 정치인 교체입니다. 정치인, 부패한 정치인을 갈아엎자는 거예요. 이제는 대한민국에 부패한 정치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치인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에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특별한, 진짜로 특별한 사연 없이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이러한 정치인들은 이제 정치판에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은 어떠한 사연이라도 대표되는 놈들마다 전부 군대를 안 갔다 옵니까?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국방의 의무는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99%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군대를 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은 맞지 않습니다.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죠. 두 번째, 지금까지의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여야 정당은 정당의 기득권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이익이나 국민의 아픔보다는 자기 정당의 기득권 지키기, 자기 정당만 살아남기, 이러한 기득권 정당을 바꾸자는 겁니다. 또 정당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또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당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패 분자로 몰렸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나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남도지사가 감옥 가고 죽었습니까? 이제 이런 더러운 정당, 기득권 정당을 완전히 갈아엎자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2030 세대가 눈을 뜬 거예요. 이제는 정말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득권 정당을 끝장내고 민초정당, 국민이 주인되는 정당, 부패하지 않은 깨끗한 정당을 만들어 보자. 그것이 정치혁명의 두 번째 혁명이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자유시장 경제거든요. 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않는 대한민국의 자생 사회주의자들, 자생 공산주의자들, 또 친북, 종북, 친중, 이러한 세력들을 이제는 정치판에서 몰아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 정치인 몰아내고 기득권 정당, 부패 정당 갈아엎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그러한 정권으로 가자.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정치혁명이고, 그 길은 깨끗한 정치인, 깨끗한 정당, 깨끗한 정권을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히 서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 보고 사람들이 극우라 그래요. 우리 공화당은 맨날 경찰들한테 두드리 맞고, 2017년 3월 10일 날은 5사람이 공권력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거 지금 다 묻어버렸잖아요. 이 언론방송이. 이미 우리 공화당은 세대교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오신 중에서 우리 당의 핵심 때는 몇 분만 소개를 드리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청년 최고위원 진순정 최고위원은 자영업을 15년 하고 있는 분이고요. 현재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만학도입니다. 진순정 최고위원. 대학 다닐 때 정교 수석도 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 옆에 이성우 최고위원은 과학자입니다. 수능 시험 하나 틀려서 포항공대 수석 입학했던 과학자예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으로 계시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사회를 봤던 한건영 최고위원은 IT 전문 석사과정에 있다가 우리 당에 입당을 하고 젊은 최고위원으로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뭐 우리 청년 최고위원은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카레이스입니다. 카레이서. 지금 아마 기업을 매출이 한 1,000억 될걸요? 이 기업인이에요. 뒤로 돌아보세요. 잘생겼어. 이미 우리 공화당은 세대 교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공화당 보고 극우정당이라든지 털딱정당이라든지 무슨 놈은 또 무슨 뭐 그렇게 한다, 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화당의 젊은 지도자들과 젊은 사람들과 같이 함께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우리 공화당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 최고위원회 3분의 2 가까이가 30대 이제 40대로 거의 다 바꿨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젊은 정당, 또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정당, 또 깨끗한 그러한 정치를 하겠다는 우리 공화당을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홍대거리에 나와주신 많은 우리 청년분들도 우리 공화당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정당인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자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홍대에 여러 가지로 장사하시는데 저희들이 방해가 됐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하고 자주 자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께서 마무리 인사를 주셨고요. 사실 예정된 시간이 오버돼서 지금 끝내야 할 상황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싶었지만 제한된 시간에 더 많은 질문을 받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 우리공화당은 대한민국의 청춘, 미래의 주인공인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반드시 되찾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공화당은 옳은 길을 끝까지 투쟁으로서, 그리고 싸워야 할 땐 싸움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공화당, 그리고 우리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조원진 후보님인데, 제가 마이크 다시 한번 넘겨드릴게요. 조금 전에 호떡집에 제가 약속을 하고 왔어요. 많이 만들어 놓으시라고. 가기 전에 사겠다 해서 호떡집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찐형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리공화당 여러분들과 함께한 질문증답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춘들의 모든 꿈을 응원합니다.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공화당은 오늘도 내일도 잘못된 대한민국의 불의의 세력과 목숨까지 노방가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맞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겠습니다. 이상 우리공화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 지금 대로 갈까? 왜 오늘 또 두 개야? 난 집에 안 어디 가고 지금. 공식적으로 의뢰인사는 끝이 아니고요. 편안하게 이렇게 하죠. 편안하게.